네, 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빅데이터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편애라는 소재를 중계 예능에 차용해서 눈길을 모은 편애 중계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응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편애 중계진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서 내 편을 정하고 응원하는 예능 프로그램 편애 중계.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온 편의중계 캐스터 김성수입니다. 작년 11월 정규 방송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대결을 선보이면서 매주 금요일 밤 안방극장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맨날 소개팅만 하는 프로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각종 체육대회, 네네. 집안 싸움, 부부 싸움. 그렇지. 사람뿐만 아니라 소싸움에서 소도 응원할 자신이 있어요. 네, 다양하게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서붐이 불러주시면 네네.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 지크스크 생겨주고 안 해주고 치크치크 해줄게요. 지금까지 방송된 33회차의 평균 시청률은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의 편애 중계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편의 중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각 회차의 주제에 따라서 뭐 서로 다른 흥미를 유발하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응원해준다라는 컨셉 자체가 요즘 SNS 같은 경우에 좋아요 클릭 같은 그런 인정 욕구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좀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청자로 하여금 저 출연진에 대한 응원이 마치 나에게 하는 것 같은 공감의 연쇄 효과라고 하는 시청자와 같이 즐기는 방송이라는 컨셉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다만 이제 익숙해진 만큼 최근에는 똑같은 소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트로트와 미팅을 오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정체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건 익숙한 것대로, 하지만 정체된 느낌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일반인 출연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제성이나 재미가 다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색이 있는 출연자를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출연자들의 밸런스가 좀 깨진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최근의 방송들을 보면은 음악 예능으로 변모를 한 것 같더라고요. 비주류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한다라는 기획 의도는 좀 많이 희미해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갈수록 중개인의 입담이 좀 무르익어 가고 있고, 초반에 형성했던 역학관계가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서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거리를 주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감성어를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프로그램 관련 감성을 살펴보면 부정 감성어로 충격, 탄식, 분노, 아쉽다 등 각 팀의 대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타난 반응들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원하다, 바라다, 신선하다, 기뻐하다, 공감, 중계와 대전 결과를 보면서 등장한 긍정 감성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감성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편애 중계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분석해 볼까요? 네, 편의 중계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보릿고개, 선수, 대결, 매력, 대전, 궁금증, 스코어, 심사 이런 연관어들 볼 수가 있네요. 네, 이 중에서 스코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흥미진진한 대결 그리고 그에 따른 승패로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편의 중계진 관련 키워드입니다. 지금까지 16개 중계가 펼쳐진 가운데 현재 스코어는 농구팀 9승, 축구팀 4승, 야구팀 3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승고지가 저희가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황금 구해종. 황금 구해종이군요. 도금 아닌가요? 저 어떻게 되나요? 속이 금이에요?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아니 당연히 우리 꼰대 그럼 관심. 참. 자, 그럼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10승을 해서 저 종을 차지하는 팀이 네. 저 종을 칠 때마다 달려와서 심부름 해주기. 아, 뭐야? 괜찮겠어요? 아니 진짜로? 왜 얘는 왜 이렇게 당당하냐? 우리 10승만 해봐. 내 소다군 가마를 바꿔놓을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역가마로. 난 제 머리 밀 거야. 앞머리 내려버리니까 패자들의 그렇지. 뭐 정신승리 뭐 이런. 아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네, 새 중계팀의 편애 방법은 물론이고요. 또 우승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편애 중계가 가진 재미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각 중계진의 팀 플레이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제 농구팀이 지금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왜 독주를 하는지 좀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은 서장훈 씨가 가장 과몰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거든요. 공부만큼은 상위 1%. 연애는 하위 1%. 새내기 3인방 내 생애 첫 미팅입니다. 연애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3대1 미팅을 준비를 한 겁니다. 토이스토리를 좋아하세요. 캐릭터들이 되게 토이스토리를 안 세세하게 봤다라고 디자인한 했기 때문에 디테일들이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디즈니 스토어에서 만든 팝업 카페는 겨울왕국 났을 때 올라프 카페에 있었으면 그때 한번 찾아가고 뭐 디즈니 하우스토어도 찾아가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참. 기리지 마요. 태진이 기리지 마요. 자리 바꿔 앉을까요? 자리 바꿔 앉을까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건 안 되죠. 룰이. 죄송합니다. 안 돼. 저기. 다 썼어. 아니요. 특별, 다음 주에 한 번 안 쓸게요. 미리 땡겨 쓸게요. 아니야. 이거 해줘야지.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이렇게 엄격해, 예능에서. 우리도 왜 뛰쳐나가, 절로? 아니. 응원하는 대상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정말 승부욕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스코어 결과로도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0대 트로트 가수왕 미션에서도 응원했던 출연자가 초반에는 불리한 위치였는데 이제 홍시라는 선곡을 해주면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다른 중계진에 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재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농구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구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승부욕이 있기 때문이겠죠. 한 풀고 가겠습니다. 경험치 만렙 주부의 세계 정선합니다. 안전을 줬어요. 맞네요. 동네의 꽃 찾아오려나. 저희 팀은 하나, 둘, 셋. 전유진 학생으로.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육승 가자. 미리. 우승한 사람들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팀을 하겠다. 그래서 이기는 선수를 뽑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 반면에 축구팀은 허당도 있지만 애초에 그렇게까지 이기려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역시 이번에도 네. 지난번과 계속 마찬가지 고민입니다. 우리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선수하고 네. 정말 마음속으로 응원해주고 싶은 선수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거, 차이가 있는 거. 그런 게 있죠. 고민하지 말죠. 네. 우리 저 아직 1승이 없는데 네네. 뭐 승은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아 저는 그 실내 스포츠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예. 좀 진정성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방송 중에 농구로. 적극적으로 선수를 영입할 마음이 없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스코어에서는 밀리는 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편의 중계가 사실 별로 그렇게 승패가 중요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장훈 씨도 한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승수를 쌓은 거 운이 좋았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좀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패 자체에 우리가 별로 집중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야구팀의 경우에 너무 지금 승수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방식이 좀 민감미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 우울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우울한 걸 좋아한다고요? 다른 팀에게는 단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우울한가 저희 팀은 그리고 얼마나 더 바닥에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바닥 끝까지 내려갔다는 건 이제 차고 올라온다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 위주로 보겠습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또 있으니까 그 포인트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내려가요. 마이너스 한 30 나오거든요. 예. 그래요. 이 예능이라는 이제 그 타이틀 안에서는 조금 그 미덕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아닌가 그 아쉬운 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각 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네, 지난 3월 방송된 트로트 신동대전편 관련 단어입니다. 트로트 거장 3인방의 곡을 놓고서 펼쳐진 결승 무대에서 농구팀의 전유진 양이 이 보릿고개라는 곡을 열창하면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은 물론이고 눈물까지 훔치게 만들면서 떠오른 키워드입니다. 우리 보라 누나 울어요. 눈물 흘리시나요? 우리 레드 누나 울고요. 자, 지금 박현우 작곡가님 눈물 보입니다. 불필이 꺾어회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편의중계 온라인 조회수 탑3 클립을 살펴보면 전유진 양이 예선전과 결승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클립이 1위부터 3위까지 각각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이처럼 편의중계는 최근 대중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트로트 오디션 포맷을 차용해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편의중계 트로트 오디션만의 차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트로트 신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대 그리고 20대 가수왕까지 이제 선발을 했는데 그 안에서 트로트를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원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어떤 응원이라는 컨셉과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대결 구도를 넘어선 어떤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좀 유효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전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점에서 시청자분들이 더 좀 큰 호응을 보내지 않았나 싶고요. 심사위원들도 당장 결과에 연연해하는 그런 평가보다는 되게 구체적인 발전을 위한 조언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유진이 네.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노래도 3분간 예술이거든. 네. 근데 노래를 잘하는데 그 포정이 없어. 네, 포정이 헐헐 막 인상이 탁 나와야 되는 장 헐헐 이러면 안 되지. 출연자들로 하여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다는 점도 이 트로트 오디션의 좀 차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아지잖아요. 예전에 이제 쿡방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보다 더 이제 많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출연진들이 겹치기잖아요. 거의 그렇고 그나마 이제 편의중계에 나오는 분들이 신선하다, 새로 보는 그런 얼굴이다라는 어떤 반가움, 좀 더 공감대가 올라가는 그런 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다른 오디션에 비해서는 약간 출연자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연을 조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 뭐 그럴 시간도 없고 중요한 거는 중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연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면이 있어서 누가 정말 노래를 내 마음에 와닿게 잘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트로트 프로그램으로서는 조금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연관 검색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력,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네,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편의 선수들과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이 됩니다. 편의중계에서는 매회 주제와 맞는 일반인 선수들을 비롯해서 응원이 필요한 연예인의 도전기도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반인의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지만 확실한 캐릭터로 매력을 뽐낸 출연자들이 화제를 모으기도 합니다. 편의중계 언급량 탑3 회차를 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해주는 꼴찌들의 반란. 꼴찌 3인방. 꼴찌 3인방.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다 잘하는데. 연애만 못하는 남자, 연못남 특집입니다. 아. 야, 이거 아주 재밌겠는데요. 3대3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못쏠남 3인방 선수들과 여성분들이 모두 입장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태솔로입니다.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 편의 선수들이 등장한 회차가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차들이 주목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미팅 미션이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프로그램을 볼 때 미팅 미션에서는 이 중계진의 입담에 어떤 밀도가 달라요. 좀 감정이입이 세게 돼서 그런지 입담도 굉장히 잘 살아나고 또 텐션도 되게 좋고 중계진의 입담이 거의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미션에 중계진이 얼마나 이입하느냐에 따라서 재미와 그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주로 이런 미팅 미션에서 잘 드러나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3위에는 꼴찌고사 퀴즈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퀴즈 대회라고 하면 뭐 장학 퀴즈나 골든벨처럼 잘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꼴찌인 학생들이 나와서 퀴즈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의외의 답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중계진이 속 터지고 약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이것이 이제 중계진의 어떤 이입할 여지를 많이 주니까 약간 화제성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위원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출연자 누가 있을까요? 저는 홈쇼핑 판매왕 편에서 이제 정선아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정선아 씨는 되게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6개에서 서류를 넣었대요. 근데 탈락하셨다. 아, 이거 나이 때문에. 서류 탈락을 계속하는 바람에 상품 PT를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시험 볼 때. 매번 서류 탈락을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오고 갔지만 오늘 알았다.
편을 준 게 나오려고 그랬나 보다. 편을 준 게 나오려고 그랬나 보다. 반전이 있다. 이분들 앞에서 PP하려고 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왔구나. 깜짝이었어요 이거예요. 야, 김성훈 씨 굉장히 좋았다. 이민호 씨 거의 끄덕끄덕. 주부로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과 분노를 그 상품 판매에 쏟아 부었는데 심사위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날 이 미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프닝 멘트로 김재동 씨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경력 단절되신 여자분들, 남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시 또 꿈을 꾸기도 하고. 쇼 호스트의 채용 규모도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편의중개의 어떤 응원이라는 컨셉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오프닝이었고 이러한 사례를 실제로 가장 잘 보여준 출연자가 이제 정선아 출연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제 아내도 저랑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서 가끔 일을 하긴 하지만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안함도 있어서 그런지 좀 더 몰입해서 보게 됐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20회, 21회에 출연했던 이제 성적 상위 1% 내 생애 첫 미팅 편을 했었는데요. 그때 농구팀의 권태진 선수가 약간 인상에 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자 권태진 마지막 희망을 갖고 미래의 여자친구가 만약에 생긴다면은 어떤 편지를 줘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써봤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벌써부터 손이 간질간질해요. 안녕. 미래의 너에게 줄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줘야 더 좋아할지, 어떤 단어와 문장을 써내야 더 예쁘게 마음을 담아줄 수 있을지. 밤이 돼서야 편지지에 적어내리고 있는 이 감정이 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오늘 하루는 어땠어? 어떤 일이 즐거웠니? 힘들고 슬픈 일은 없었어? 지치고 슬펐던 하루에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은 되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너에게 더 고맙고 그만큼 더 미안해. 너의 모든 미소와 눈물을 고이 접어 예쁜 사진첩으로 만들어줄게. 보면서 진심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진지해, 너무 오글거리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붕 씨가 약간 눈물을 훔치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물론 진심인지 뭐 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연애는 모든 사람에게 어필할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어필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준 사람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되게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18회, 19회에 내 생의 마지막 미팅 편에 이영래 선수가 좀 인상 깊게 보였습니다. 한번의 만남. 이름하여 내 생의 마지막 미팅. 임종소 여사는 우리 이영래 선수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6.25 때 뭐 하고 계셨나요? 예, 6.25가 역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저는 뭐 6.25 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몇 년생이신? 47년생이기 때문에 그때 6.25 전쟁 때는 한 4살 정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엄마 품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이영래 선수가 답가로. 그렇죠. 답가로. 또 박문기 심판이 도와주고 있죠. 이용래 선생님께서 탑가로다가 색스폰을 불어드리겠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열정적으로 지금 색소폰 연주하고 있는 이영래. 역시 악기를 하나쯤은 다룰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박문기 심판이 계속 출연을 하는데 심판이 원래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영래 선수가 친구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 편파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것도 색다른 좀 재미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편이 좀 인상적이었던 건 연애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노년들도 얼마든지 새로운 만남이 가능하고 이분들 역시 젊은 세대와 다를 바 없이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미팅이 또 나와서 단조롭다가 아니라 어떤 세대를 조명하느냐 또 어떻게 포맷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회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화제성 높은 주제와 그에 맞는 인상적인 도전자들로 매회 재미와 감동을 동시 잡고 있는 편의중계. 시청률 면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잘 반영되고 있나요? 네, 최근 방송된 트로트 특집들처럼 편의중계는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주제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나눈 회차 외에도 꼴찌고사, 스턴트맨 동계훈련, 이색망 이색구르기 대회, 또 탑골가왕 대전, 모창 대전처럼 다양한 주제들이 방송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 회차별 시청률입니다. 편의중계의 시청률 추이를 살펴보면요. 네, 역시 트로트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했네요. 맞습니다. 이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트로트 회차를 제외한 다른 주제들의 평균 시청률은 2.9%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편의중계를 즐겨보는 시청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비평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편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편의중계에 좀 편파적인 응원을 보내는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건 그런 화제성 있는 아이템을 다루는 동시에 꼴찌고사나 스턴트맨 같은 편의 중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적절하게 배치를 할 때 그 고정 시청자층과 또 새로운 시청자들을 함께 유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편의 응원이네요. 네, 응원이 필요한 선수들의 도전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하고 있는 편의 중계. 더욱 참신한 편의 중계를 통해서 재미와 공감을 안겨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